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스포츠의 역사 그리고 뭐 무술의 역사 이런 거에 푹 빠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꼭 알고 싶었던 그리고 한번 꼭 배우고 싶은 바로 주짓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도복스러운 옷을 입어봤어요. 자, 주짓수라고 하면 일단 상대방이랑 딱 실전 격투가 일어났을 때 몸이 내가 작더라도 힘이 약하더라도 내가 여자더라도 정말 힘세고 키 크고 막 격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자를 이제 어떻게 내가 엄청난 힘이 있지 않더라도 기술로 인해서 이길 수도 있는 뭐 그런 무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크, 기초크 이런 거 걸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짓수를 요즘 호신용으로 여기저기 도장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주짓수 이렇게 도장이 있길래 한번 가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주짓수의 역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주짓수의 역사를 제가 막 공부하기 전까지는 유도는 유도대로 따로 있고 주짓수도 주짓수를 창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주짓수와 유도는 시작이 같다라는 거, 같은 뿌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다른 남매 같은 그런 스타일인 건데 유술이라고 하는 부여잡고 맺히고 꽉 꺾고 관절 꺾고 조르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유술에서 이제 유도라는 그런 규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일본의 가노지고로입니다. 가노지고로의 제자가 이제 마에다 미치오인데요. 자, 몸만 보더라도 이분 정말 싸움 상당히 잘할 거가 생겼죠? 그런데 이제 이 마에다 미치오의 유술은 더욱더 좀 실전 격투에 능했고 실제로 이 마에다 미치오는 야 직슈 이런 식으로 정말 남성스럽고 여기저기 맞짱을 뜨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맞짱을 뜨고 다니는 분이었는데 가노지고로는 너의 그 격투 기술은 유도가 아니다. 유도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에다 미치오의 이 유술이 어디로 가서 브라질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주짓수로 탄생하게 되는데 원래 유술이라는 그 기술 자체는 부드러운 유자에 그리고 기술에 하는 그 술자예요. 부드러운 기술, 이 부드러운 기술 유술을 일본에서는 주짓수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주짓수가 브라질로 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짓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 마에다 미치오랑 브라질이랑 무슨 관계이냐? 자, 마에다 미치오가 브라질로 넘어갑니다. 브라질에 엄청난 고수들이 있다. 싸움 고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싸움 고수들로 유명한 집안이 바로 있었는데 그 집안이 바로 그레이시 가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이런 유도복을 다 입고 이 그레이시 가문이 어떻게 보면 주짓수를 창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에다 미치오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짓수 기술로 정립시킨 게 바로 그레이시 가문이라는 거죠. 이 그레이시 가문에서도 특히 형들한테 맨날 당하고 좀 제일 키가 작고 힘이 약했던 바로 이 엘리오 그레이시가 힘이 약한 사람도 힘이 세고 등치가 큰 그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술을 만든 분이 이 엘리오 그레이시고 이 주짓수, 브라질 주짓수의 뿌리다,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실제로 약간 골격도 왜소하시고요. 하지만 이 경기한 장면을 보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부여잡고 꺾고 이 주짓수 기술은 이제 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땅바닥에 한번 굴르고 부여잡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주짓수는 여러분들 UFC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다리를 걸고 몸을 뒤틀어서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해서 한번 걸리면 안바 걸리고 이러고 꺾고 그러면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짓수는 특징이 이게 주로 이렇게 타격 위주의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칠 때 그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는다고 합니다. 관절 꺾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고관절이 꺾인다던가 관절이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있지만 타격처럼 엄청나게 얼굴이 다 쥐어 터지고 이렇게 갈비뼈 나가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주짓수는 아무래도 그라운드에 이렇게 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도랑 비슷하게 주짓수나 유도 선수분들이나 귀는 많이 쓸리는 그러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에도 우리 아시안 게임에 이제 등록돼서 우리도 가서 싸우기도 할 정도로 이제는 정식 스포츠로 된 그러한
스포츠니까. 자, 어쨌든 유도에서 시작된 이 주짓수는요, 그레이시 가문에서 정립을 해서 주짓수로 이제 브라질 주짓수로 탄생을 했는데, 그런데 브라질의 그 주짓수가 이렇게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그레이시 가문이 바로 뿅 미국으로 진출했기 때문이죠. 미국에 진출해서 주짓수 도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잘 썼어요. 이제 신문에다가 보도를 내는데, 우리가 도장을 차렸다라고 보도를 내는데, 뭐 놀러오세요, 뭐 우리 그레이시 가문의 도장에 뭐 놀러오세요, 그런 식의 광고가 아니라 조금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어떤 식의 어그로를 끌었냐면, 이 누구든지 두두가 맞고 싶은 사람은 체육관으로 오라고, 싸우자, 우리랑 맞짱을 뜨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을 해서 당시 미국에 좀 복싱을 잘한다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겠죠. 킥복싱, 복싱, 뭐 여러 가지 무술을 하는 무슨 유명한 그런 고수들이 마치 드래곤볼에서 하는 대회를 뭐 참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시 체육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싸움 좀 잘한다는 그 도장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다 1대1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다양한 무술의 그런 도전자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 그레이시 가문에서 주짓수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무술은 대체 무엇인가? 주짓수 너무 매력적인 것, 이러면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막 소문이 퍼지면서 이 그레이시 가문을 이기겠다, 도장 깨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레이시 가문에게 도전장을 하는 그레이시 챌린지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화제가 되고 정말 외국에서도 날라오고 그레이시 챌린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UFC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시 가문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아예 대회를 만들어버리자 해서 거액의 상금을 걸고 전 세계의 강자들과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는 하나의 이제 경기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최고의 단체 UFC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UFC의 1회 우승자가 바로 또 그레이시 가문에서 나옵니다. 바로 호이스 그레이시가 주짓수를 가지고 UFC에서 1등을 한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여러분 뭐 김동현 씨가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김동현 선수 보면 다 주짓수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UFC 보면은 뭐 프라이드도 좀 그렇고 거의 뒹굴고 꺾고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UFC에 참여하려면 주짓수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UFC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주짓수라는 그런 무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저도 알 정도니까 뭐 부여잡고 막 꺾고 막 뒹굴면서 그래서 정말 와 주짓수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두 분 정말 너무 몸에 그 스킨십이 너무 이제 맞닿아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정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전 격투에 유리한 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싸움 뭐 구경을 하시면 중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남자들 많이 싸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싸우는 걸 보면 막 날라차기를 하고 막 주먹으로 킥을 날리고 요런 거보다는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개싸움이라고 하죠. 거의 뒹굴어요, 진짜.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올라탄 애가 막 때리면 코피 터지고, 코피 먼저 터지면 울면 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주로 9라운드 뒹굴기 때문에, 뒹구는 상황에서 몸이 작아도 힘이 약하더라도 주짓수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주짓수 기술에 대한 뭐 사진을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아인이 베테랑에서 썼던 기술, 뭔가 안짱다리를 꺾어가지고 이게 허리를 뒤트는 뭐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들도 이런 주짓수 기술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다리 사이에 얼굴을 끼고 상대 뒤에서 매달려서, 와 이거 진짜 근력이 있어야겠다. 상대방에게 책가방처럼 매달린 다음에 목을 꺾는다던가 목을 조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짓수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좀 약하더라도, 그리고 키가 작더라도, 여자더라도 유리하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많이 뭐 주짓수 도장에서 뭐 호신용 입문자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주짓수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하더라고. 우리 동네 팜플렛에 막 나와 있었어요. 뭐 운동이 처음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주짓수는 여성들도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격투기입니다. 그걸 FBI가 인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주짓수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브라질 주짓수, 브라질리언 주짓수라고 하고요. 그런데 브라질리언 주짓수도 있지만 유러피언 주짓수도 있습니다. 유러피언 주짓수는 딱 다른 차이점이
타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싱과 킥복싱의 차이점은 킥복싱은 다리, 발차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러피언 주짓수는 일어섭니다. 이제 뭐 꺾기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일어서서 이런 식으로 와 공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꺾고 조이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유러피언 주짓수는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주짓수 이 경기를 보면은 타격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주짓수 기술에다가 타격까지 있으면 또 이것도 되게 셀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용적이니까 발차기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유러피언 주짓수인데요. 유러피언 주짓수도 막 역사를 막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거를 만든 인물이 있는데 약간 유러피언 주짓수는 오히려 브라질리언 주짓수보다 너무 다양해요. 뭐 발차기부터 막 해가지고 이게 막 창시자도 다양하고 주짓수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멘붕이 오더라고. 너무 다양해져요. 그래서 요즘에 또 유러피언 주짓수에서 경기를 또 다르게 만들어서 타격을 뺀 약간 유도 스타일의 내와자와 듀오 경기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짓수 경기 자체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큰 줄기로 보면 브라질리언 주짓수와 유러피언 주짓수 타격이 가능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참 복잡한 문제가 이 주짓수가 현재 뭐 이제 공식 경기가 됐잖아요. 2018년 아시안 게임에 주짓수 그 대표가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을 때 유러피언 주짓수 단체에서 나올 건지 국가대표를 낼 건지 아니면 브라질리언 주짓수 단체에서 대표를 낼 건지 막 그런 걸로 진짜 싸우기도 할 정도로 조금 갈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주짓수는요. 결과적으로 같은 부모 아래서 유술이라는 같은 부모 아래서 유도와 주짓수로 나눠지게 된 것이고 주짓수가 브라질로 가가지고 브라질리언 주짓수, 유러피언 주짓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 말고도 제가 말한 거 말고도 또 다양한 주짓수가 있고요. 또한 주짓수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스승이 중요해요. 어느 스승한테 배웠느냐, 스승이 누구냐라고 일단 물어보고 그러한 등급 올라가는 레벨도 스승이 인정해야지만 레벨이 올라가고 띠를 바꾸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고 독특하고 그리고 스승한테 배우는 그 기술이 또 독특한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러한 스포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주짓수는 뭔가 관절 꺾고 조르고 막 깃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무술인데 일단은 상대방의 안다리 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심을 무너뜨려서 얘가 넘어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바로 제압이 들어가는 그래서 주짓수 기술 딱 들어가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라운드 유지의 무술이고요. 일단은 타격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 배우더라도 복싱 처음 배울 때 막 얼굴 막 붓고 좀 많이 다친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런 뼈가 다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네, 아무튼 그 주짓수는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호신술 뭐 이런 부분, 남녀 대결 뭐 이런 부분에서도 볼까요? 이게 정들겠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녀 대결에서도 여자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이라는 거. 보면은 이 주짓수 대회에서 이 여자분이 막 상탄 그런 제가 사진도 봤는데 나 이분 몸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짱이다. 키도 작고 그런데도 진짜 짱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주짓수는 이런 호신술 여자가 딱 배워두고 1대1로 남자랑 싸웠을 때 어쨌든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호신용으로는 정말 최적이다. 여자분들 다이어트 겸 주짓수를 배워보는 게 어떨지. 김동현 선수가 마르텔에서도 그랬었죠. 주짓수는 힘이 약한 사람도 센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여자도 남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술이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 게 김동현 선수가 이제 박나래한테 주짓수 알려주는 거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잖아요. 오늘 김동현 선수 너무 재밌어요. 요즘 예능에서. 어쨌든 이럴 정도로 여자가 호신용으로 많이 배우는 기술이 바로 주짓수다. 그리고 아까 제가 키가 작은 사람도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허경환 선수도 주짓수 대회에 출연해서 이렇게 스포츠 조선 실제로 경기를 하고 로드 FC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좀 몸이 왜소하다던가 키가 작다던가 나는 좀 잘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걸 뭐 이렇게 무예 뭐 이런 경기
뭐 이렇게 싸움 기술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으로는 주짓수를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남자를 이기기 위한 뭔가 호신용, 여자분들 밤길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주짓수를 좀 배워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나중에 기회 된다면 한번 꼭 실전으로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러한 주짓수는 뭐 어쨌든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브라질리언 주짓수, 유러피안 주짓수, 이러한 주짓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역사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바로 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존 프랭크, 이 존 프랭크 이분은요 한국말도 되게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 존 프랭크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퍼뜨리게 됐는데 이 존 프랭클의 전파로 시작이 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막 2010년 이때는 막 주짓수가 엄청 열풍이 돌면서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일단은 이 존 프랭크 전파로 이게 이제 메인이고 그 이후로도 수도권 중심으로 본 주짓수, MARK, 트라이스톤 이런 식으로 1세대 관장이 있고요. 지역별로 있어요. 대구에는 킹덤, 충남권에는 팀마 타도르, 전라권은 아토스 코리아, 충북권은 파라 에스트라 등등등 각 지역별로 또 주짓수 막 지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짓수를 뭐 여성분들도 많이 배우고 있고 뭐 청소년들도 주짓수 배우는 거 인기가 많잖아요. 한때 막 되게 유행이었어. 나 요즘 주짓수 배워. 그럼 오 주짓수 기술을 쓰다니 막 이러면서 막 싸움장이면은 꼭 배워야 되는 하나의 기술로 UFC에서 워낙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자, 어쨌든 주짓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점이 자주 다치지는 않지만 그치만 제대로도 다치면 뼈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골절 같은 가능성은 좀 적지만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다치면 크게 다친다. 정말 잘못 꺾이면은 관절을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경기긴 하지만 어쨌든 타격 경기보다는 자주 다치진 않는다. 처음에 배웠을 때는 크게 다치진 않는 뭐 그러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제가 주짓수 등급 부분에서 살짝 멘붕이 왔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주변에. 주짓수는 일단 주니어 랭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니어 랭크가 다 따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띠의 색깔은 뭐 태권도나 뭐 다 있는 건데 주짓수는 선이 있죠.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그랄이라고 하는데 요 선은요 실제로 엘리어 그레이시 빨간색에 지금 여기 선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선을 보면은 뭐 이게 끈끈한 걸해서 붙이더라고요, 그랄을. 그래서 이 그랄은 보통 6개월에 한 줄씩, 본인이 너무 못하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6개월에 선 하나씩 이렇게 얻는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주짓수 협회가 이제 IBJJF라고 있는데 협회에서 만들어놓은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막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협회에서 막 단층을 따고 뭐 그런 식의 스포츠가 아니라 주로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관계, 스승이 인정해야지만 등급이 올라가는 또 그런 스포츠라고 해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스승한테 인정을 받느냐, 그것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 주짓수를 실제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구체적인 막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짓수가 이렇게 역사가 유도, 유술로부터 나타났고 유도와 주짓수로 나눠진 이런 부분, 그런 체계, 이런 거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설명을 하면서도 제 뭐 전공 역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나중에 좀 코로나 물러가고 주짓수 도장에 촬영 협조를 받아서 제가 한번 직접 배워보는 그런 컨텐츠도 나중에 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그런 무술이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